진보의 밀정. 밀 저쪽만 밀정 있나? 진보의 밀정? 우리는 밀정 없나? 진보의 밀정. 예.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소 객원 교수님. 이거 계약 기간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예.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8월에. 8월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전 의원. 네, 오늘이 전- 마지막. 오늘이 예. 마지막 연세대 날. 통일연구소. 근데 간단한 팁을 네. 드리겠는데 밀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손자병법에서 밀정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간단히 좋아요, 소개해 좋아요. 넘어갈게요. 5가지가 있어요. 예. 내간, 적국에 가서 관리하고 포섭하는 자. 향간, 적국의 국민을 포섭하는 자. 여론을 만드는 거죠. 네. 세 번째가 반간, 음. 이중간첩. 네. 번째가 생간, 생존해서 복귀한 밀정. 5번째가 사간,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자가 간첩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특별히 한 챕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그냥 밀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밀정 중에 어떤 간첩을 얘기하는 거냐. 그럼 여기에 내가 진보의 밀정이라 함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간첩이야? 반간입니까? 생간입니까? 사간입니까? 뇌간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나는 간첩을 잡는 간첩. 또 새로운 의미로 이 5개 유형의 그 밀정을 때려잡는 밀정. 간첩을 잡는 간첩. 귀신 그- 잡는 해병대도 아니고 간첩을 잡는 간첩으로 본인이 예. 예. 그래서 나는 6번째로 제가 멸간, 멸간. 간첩을 멸하는 간첩. 좋네요. 멸간. 그래서 내가 현대 손자병법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멸간. 멸간. 예, 멸공 아니잖아요. 멸간. 용사의 길님이 오마이 TV 김종대 교수님 계약 연장 갑시다. 이거 저희가 계약 연장은 저희는 계속 쭉 가고요. 이거 연세대하고 계약 연장이 끝났다는 그쵸. 얘기인데 잘못 들으셨나 봐. 연세대하고 계약이 끝난 거죠. 예. 뭐 학교도 못 가고 뭐 맨날 뭐 유튜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유튜버죠. 예, 유튜버. 학교에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요. 최지은 아나운서하고 저는 학교로 이제 가니까 다음 주부터 예. 그렇죠. 언제 한번 이제 나와주세요. 개강하시는 유튜버로 시간. 모시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모시면 예. 수업에 유튜버로 모셔서 예. 제가 한번 MZ 세대들에게 과연 유튜브란 무엇인가, 이중 간첩, 그러니까 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특강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카자흐스탄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변상욱 선배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종대 의원이 저 산과 저 구름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요. 깨달음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 감각. 우리가 호떡이 왜 맛있느냐? 반죽을 해서 둥글둥글 할 때는 그냥 뭐 밀가루련이 해. 네. 근데 이걸 찍어 눌러. 그럼 얇게 퍼지면서 기름에 지글지글해지죠. 지글지글해질 예. 때 이 맛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3차원이 2차원으로 바뀐겨. 그렇죠. 구체가 평면으로. 네. 카자흐스탄에 가서 넓은 초원지대를 보니까 왜 이 낯설은 느낌이 뭐냐면 차원이 바뀐겨. 넓게 호떡으로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딱 평면화됐구나. 평면화되는 2차원 세상이 예. 있는 건데 거기에는 입체적인 3차원은 없지만 시간이 들어와서 3차원인 거예요. 이 느낌에 우리의 그 차원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이런 게 여기 와서는 못 느끼잖아. 다닥다닥 붙어 예. 있는 데다가 그렇죠. 뭔가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호떡같이 찍어 눌러. 그게 이 초원 스텝에 근데 저 길로 현장 법사가 지나갔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4차원입니까? 차원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 유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한 11차원 돼요. 11차원 예, 정도. 현대 물리학이 지금 만들어낸 그 차원 개념은 11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갔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계시는데 이거를 말이죠. 비난하기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은 인지과학자들이 말할 때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적 오류, 논리적 비약 이런 것들 말하자면은 어제만 해도 무더기로 쏟아지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왜 저런 인식이 가능한가를 인지과학자들이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 내가 어떤 거요? 인지 심리학자가 아닌데. 이거 딴 데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네. 여러분. 네. 핫스파 시간에서 인지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찾아낸 게 있다고 하니까 빨리 모여주세요.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띄워주세요. 아니 200만 훌쩍 넘었어요. 이것도 구독자. 200만이란 네. 차원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0만. 이 차원적 사고가 예. 중요한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그 내가 찾아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게슈탈프 붕괴. 게슈탈프 붕괴. 게슈탈프 붕괴. 발음 어려워. 게슈탈프 붕괴. 게슈탈프는 독일어로 구조, 형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게슈탈프 붕괴란 무엇인가? 이걸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비추면 내가 보인다. 사랑스러운 나, 익숙한 나. 처음에 느낌은 이럴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서 넌 누구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약 15분 정도 경과해봐. 이 거울에 비치는 저 내가 전혀 낯설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해. 타인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전혀 나라는 개념이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걸 게슈탈프 붕괴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익숙한 단어야. 철자도 다 알고. 그럼 이제 영어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영어 단어를 분명히 아는데 어떤 문맥상에서 이 단어 뜻이 갑자기 모호해지고 애매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왜 이 단어가 오늘따라 이렇게 애매하지? 이 용법이? 근데 그게 바로 게슈탈프 붕괴야.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 맥락을 잃어버리고 예. 갑자기 그 철자나 특정 그 단어에만 꽂혀버리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다시 모호해지는 거야. 내가 나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가족 사진도 오래 보고 있으면은 가족 같지가 않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전체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특정한 인물의 눈, 코, 귀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체 맥락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니 하고 나를 오래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얼굴에 어떤 뭐 점이라든가 예. 뭐 어떤 내 얼굴의 특징적인 면에서 저기가 왜 저렇지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 누구지? 이라는 느낌에 이게 이제 이런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걸 예. 게슈탈트 붕괴라 그래. 이걸 독일어권의 학자들이 많이 주장해 가지고 그런데 나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관조해서 보는 거, 나를 좀 객관화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위가 이게 약간 타인화 시켜서 보는 것도 메타인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비난을 받으면 메타인지적인 사고와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측면은 없다고 보시고 오히려 이 부분에 꽂혀서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는 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기 어제 담화가 비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나름 논리를 갖췄다. 비논리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체적 맥락이 왜곡된다. 상실돼 나가는 예. 이런 어떤 그 병리적 현상이 어제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개혁 문제를 보면 그 의대 증원이라는 그 많은 의료개혁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극단적으로 커져다 보니까 의료 자체의 본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충북대 의대 응급실이 지금 마비 상태인데 네. 이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지정돼 있는데 전국의 보건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해가지고 전쟁이 나도 이것만은 보호해라고 하는 그
국가의 법으로 지정된 시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 지진이 나도 하늘이도 쪽 나도 기능이 정지돼서 안 되는 그 병원이 저 6개가 지정돼 네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북대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개혁이고 뭐를 떠나서 지금 셧다운 된다는데 그러면은 국가 비상 사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 영역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격이에요. 우리가 국방 개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방 개혁하고 부대 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서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개혁은 개혁이고 휴전선은 개혁과 무관하게 우리가. 항상 유지돼야 네. 돼. 그런데 법으로 그게 돼 있더라고. 그게 병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일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 증원 그 자체가 지상 목표가 되니까 이 맥락에 이제 지금 국가 비상 사태로 된 맥락이 안 보이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지. 왜 이 개혁을 하는지가 본질이 붕괴되기 시작하 나가는데 이거를 인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걸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는 어제 그거를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리적 붕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별도의 세계죠. 예.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 그리고 자기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지상 목표고 이게 내 위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목표고 여기서 이기냐 지느냐로 프레임을 설정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붕괴가 되는 거지. 전쟁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예. 근데 2년 3년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린다고. 그냥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 네네. 의미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의미가 붕괴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이 저한테 주는 두려움이랄까 불안감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 정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이 전체적 맥락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애시당초 이 논란이 왜 생겼느냐만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하별 차원이 막 그 개입을 하는데 최상병 건이 그래요. 국회 청문회 보니까 외압은 없더라.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외압을 넣은 당사자이자 주범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3차원으로 바뀌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잘 막아주더라. 그 방탄벽을 못 뚫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빠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저 3자들이 예, 예. 3인칭이 저기서 저기 보니까 잘 되는 없던데? 것 같은데. 네, 남의 얘기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는 외압을 행사한 그 광란의 시간이었거든요. 작년 8월 2일이. 네. 그때 이 모든 소동을 설명하지 않아요. 청문회에서는. 그러면은 저기 그날의 어떤 그 저기 정황은 나오는데 진실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 없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 다른 차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나드는 그 저기 이 문법이나 어법을 보면은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 병리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음. 그 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본인의 개인이 자기 같지 않으니까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아, 내가 왜 이러고 빨리 있나. 물러나라 이거예요?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인간의 고통의 본질은 자기 안에 공허를 발견했을 때라고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내가 나같지 않다는 거는 이제 그 텅 빈 껍데기로서 자기로 비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냐. 그런데 내면에 우리가 공허, 공백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죠. 이때 인간이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거거든.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식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 치료에 다 나오는 얘기더라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국가의 구성된 실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민족 정체성,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이 기반이 있는 거고, 이건 법에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끼어들면서 갑자기 여기서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지금 대통령은 야, 민족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거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정한 거, 한일 관계가 돈독해지고 밀착이 돼서 그걸로 나가는 이 목표만 살아 있고, 그 지역적인 하나의 걸로 국가나 역사를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를 규정하는 용어예요. 역사, 민족, 국가,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 인식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의 집합으로서 총체, 네. 가치의 집합으로서의 어떤 전체적 맥락, 구성된 구조물을 예. 이루는 것이지, 이거는 부분적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전체를 알려주는 창문에 불과한 것이지, 부분 자체를 따로 떼서 보면은 전체란 맥락이 안 보이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게슈탈트 붕괴라고 네.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우리가 그때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한 나를 발견. 네. 공허하잖아. 그러니까요. 무의미하잖아. 예.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무의미해질까봐, 소멸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인간이 공허를 발견할 때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지 마라.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묻지 마라. 삶 자체가 문제다. 원래 그런 거다. 예. 그러니 네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예. 그게 아모르 사랑. 예. 파티 영어로 페이트. 운명. 네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네, 그런 김연자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그 절벽 사이에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자꾸 초인으로 조금이라도 가려고 하는 거다. 그게 운명이니까 그 운명을 사랑해. 빈대가 많아서 사랑스러운 거야. 문제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네 한계야. 한계를 우리가 솔직하니 인정하자. 솔직하니. 그걸로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리고 니체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거거든. 예. 불교의 이 공이란 개념이 이와 난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사상 이걸 카자흐스탄에 가서 깨우치고. 그 끝이 없는 초원을 보면서 이 비어 있는 들판이 얼마나 이 만물의 창조력의 원천이자 우리 자유의 에너지고 높은 이상의 한 편린을 보여준다 이거야. 내 얘기는.